안녕하세요, 한강빈입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은 단연 테슬라입니다. 역시나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도 테슬라이죠. 그런데 말이죠, 테슬라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세계의 수많은 기관들로부터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테슬라에 대해서 매우 좋은 전망을 유지되어 오던 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테슬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가져온 마론 캐피탈, 그리고 성장주 장기 투자로 엄청나게 유명해진 베일리 기포드, 마지막으로 웜 캐피탈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정말 예전부터 테슬라의 진심이었는데요. 베일리 기포드는 현재 무려 테슬라의 지분을 1%나 가지고 있고, 바론 캐피탈 또한 0.56%라는 상당히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웜 캐피탈이라는 곳도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 웜 캐피탈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를 보면은 무려 테슬라의 비중이 주식과 콜옵션을 합쳐가지고 60%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웜 캐피탈은 테슬라에 대해서 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웜 캐피탈이 지난 4월 18일 The Tesla Decade라는 새로운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이 리포트의 분량은 무려 91페이지 수준으로 웜 캐피탈이 생각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내용을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리포트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웜 캐피탈, 그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테슬라의 10년. 웜 캐피탈은 본격적인 리포트를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2030년까지 테슬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였는데요. 요약하면 총 4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연 50% 이상의 매출 성장이 앞으로도 10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2030년 말에는 연간 2천만 대의 차량 생산 규모를 가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규모의 경제를 이룸으로써 40% 이상의 마진율을 달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2030년에는 현재보다 무려 10배나 넘는 주가를 가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의 목표 주가만 1만 달러이지 그 이상의 주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계산이 현재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만을 가지고 가정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즉, 테슬라가 목표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는 로보택시와 AI 제품 매출, 그리고 테슬라 봇 등의 비즈니스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판단한 대로 이뤄진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2030년에 1만 달러보다도 더 크게,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웜 캐피탈은 어떻게 해서 테슬라를 이렇게나 좋게나 보는 것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테슬라의 장기 성공의 핵심 포인트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은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이미 많이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다들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테슬라는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원자재부터 생산, 판매, 에너지, 충전 서비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데이터 수집과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것을 다른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하며 모든 걸 해결하고 있죠. 그만큼 이러한 수직 계열화는 테슬라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웜 캐피탈은 바로 이러한 수직 계열화에 가장 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웜 캐피탈은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크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소비자 운송, 상업 운송, 에너지, 그리고 리얼월드 AI와 자율주행인데요. 이 4개의 사업 부분의 시장 규모가 미래에는 15트릴리언, 현재의 환율 기준으로 대략 1.8경에 이르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전기차 비즈니스는 겨우 시작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 제조는 단지 더 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출발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며, 앞으로 테슬라가 하게 될 로보택시, AI, 에너지, 로봇 등과 같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기업이 더욱더 거대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웜 캐피탈의 The Tesla Decade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웜 캐피탈은 테슬라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과의 경쟁에서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내연기관 업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기존에 내연기관을 만들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EV, 전기차로의 변화를 꾀하면서 엄청나게 큰 전환 비용이 발생하고, 그와 함께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고, 배터리 공급 부족이라던가 기존에 있던 자동차 딜러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미 미국에 있는 내연기관 제조업체들은 지난 5년 동안 내연기관 차량의
시장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와 달리 이들의 전기차 판매량은 그렇게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죠.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웜캐피탈은 결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중입니다. 자, 웜캐피탈이 판단하기에 2023년에서 2024년에 테슬라는 결국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내연기관 업체들 있죠. 퍼드와 GM을 이기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1년에서 2년이 지나면은 전기차 업체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테슬라가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업체들보다 더욱더 많은 차량 생산량, 더욱더 많은 판매량을 보이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웜캐피탈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규모의 경제, 그리고 엄청난 경쟁력, 각종 네트워크 효과들을 따져볼 때 결국 전기차 시장에서도 승자 독식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보고는 중입니다. 즉 전세계 검색 시장을 제패한 구글, 그리고 아이폰과 앱스토어, 그리고 애플의 생태계를 통해서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애플과 비슷한 케이스로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결국 전기차 시장은 수많은 기업들이 함께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닌 테슬라가 결국에는 독식하는 그런 승자 독식 구조로 넘어가게 될 거라고 보는 웜캐피탈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말할 때 해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웜캐피탈은 테슬라의 해자를 총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제조, 배터리, 자율주행과 리얼월드 AI, 그리고 AI 딥러닝, 고속충전 인프라, 브랜드 가치, 통합 소프트웨어, 그리고 D2C 비즈니스 모델, 최고의 인재들, 마지막으로 글로벌 현지화 생산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보한 대량 생산, 쉽게 말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의 효율화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 공장은 정말 효율성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테슬라가 프리몬트 공장과 기가 상하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를 통해서 동일한 공간에서도 최대의 효율성을 얻어냈고 똑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차량을 뽑아내기 위해서 생산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킨 건데요. 테슬라는 기가 캐스팅이라는 이런 거대한 머신을 통해서 차량의 부품들을 한 방에 찍어내는 것들을 하고 있고, 또한 공장 내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계를 관리하는 OS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사용함으로써 공장 생산성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테슬라의 차량 총 마진율은 거의 30%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이와 달리 GM의 전기차 제조 마진율은 마이너스 64%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차를 만들어냈고 그에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또 더 많은 차량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배터리입니다. 지난 2020년 열린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2030년에 3TWh의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만 한다면은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가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원대한 배터리 자체 생산 목표,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 들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양산을 하기 시작한 가장 진보한 형태의 4680 배터리, 더 나아가 혁신적인 리튬 소싱과 원활한 공급 계약까지 웜캐피탈은 테슬라가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도 타사와 대비해서 매우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I와 자율주행인데요. 모두 알다시피 테슬라는 현재 그 어떤 경쟁사들보다도 압도적인 데이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OTA 기술과 테슬라의 모든 차량들에 들어가 있는 FSD 칩, 그리고 8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요. 웜캐피탈이 예상하고 있는 현재 기준의 테슬라의 데이터 축적량은 무려 50억 마일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6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테슬라는 10만 명의 FSD 베타 테스트를 가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테슬라가 모으고 있는 데이터의 양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은 경쟁사들과 대비해서 압도적인 격차로 점점 더 가속화되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테슬라는 현재 최고 수준의 딥러닝 슈퍼컴퓨터를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조 컴퓨터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의 딥러닝 컴퓨터를 만들어냄으로써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FSD, 즉 자율주행의 발전을 더욱더 가속시키고 이를 결국에는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슈퍼차저 충전 인프라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전 세계에 3만 개가 넘는 충전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타사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압도적인 테슬라의 경쟁력으로 그 어떤 기업도 현재 테슬라만큼 많은 고속충전기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리고 웜캐피탈은 아직까지 이런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크게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2030년에 다가가게 될수록 더욱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 판단을 하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웜캐피탈이 보고 있는 테슬라
테슬라의 해자들은 바로 압도적인 인재와 그리고 D2C, 즉 딜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직접적인 판매 방식입니다. 지난 2020년에 미국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은 미국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은 단연 테슬라였습니다. 즉 똑똑한 인재들, 네로라는 인재들이 구글, 나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유수의 기업을 제치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가장 가고 싶다고 응답을 한 것인데요. 그만큼 수많은 인재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라는 점은 테슬라의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경쟁력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딜러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직접적인 판매 방식을 통해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대비해서 더욱더 높은 수익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입차를 사보신 분이라면 알 수 있겠듯이 딜러 시스템을 통하게 되면 자동차 회사들은 그만큼 비용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딜러사에다가도 마진을 떼줘야 되고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에게도 이제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차량 한 대를 팔더라도 직접적으로 회사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이런 딜러 시스템을 거치지 않습니다. 온라인 주문 및 직접 판매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회사들이 딜러 시스템을 통해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테슬라는 전혀 지출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수익성은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고요. 자, 한편 테슬라의 광고 비용은 영원인 것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이 영업이익에서 정말 높은 비중의 광고 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에 반해 테슬라의 광고 비중은 영업이익에서 0%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광고 비용을 사용하지 않기로도 정말 유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수많은 투자자들과 일론 머스크라는 슈퍼스타 CEO 그리고 테슬라를 사용해봤던 쉘 오너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브랜드 가치를 강화시키고 있고 현재는 전기차의 아이콘이 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나날이 높아지는 브랜드 가치는 테슬라가 돈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최고의 전기차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웜캐피탈은 이러한 점 또한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해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총 10개의 해자 중에서 대략적으로 6개 정도의 해자만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웜캐피탈은 이런 해자 포인트들을 살펴봄으로써 테슬라가 앞으로 10년 동안 최고의 퍼포먼스를 가지게 되는 회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생산량을 50% 이상 증가시킬 거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리고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연평균 성장률 20%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성장, 마진의 확대, 신제품 그리고 추가적으로 창출된 소프트웨어 부문을 통한 수익은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현재보다 못해도 10배 이상 증가하게 되게 만드는 주요 포인트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8년 동안 10배 이상의 성장률, 이는 분명 매우 공격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웜캐피털이 판단했듯이 테슬라의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앞으로 테슬라가 더욱더 많은 비즈니스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해자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러한 목표 주가가 분명 허황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 또한 테슬라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테슬라가 앞으로도 2030년까지 웜캐피탈이 예상한 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그리고 주가가 현재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으로 높아져가지고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어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